예, 오늘의 8입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던 제주 숙박업소 환불 관련 논란입니다. 저희 뉴스톱10에서 이 방송이 나간 뒤에 여러 가지 제보, 또 공분을 사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이 신혼부부 아내로부터 막말을 들은 숙박업소 직원이 지금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통화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야, 네가 거기서 일하는 그 주제에 막 욕까지 겨우 거기서 일하는 주제에 야, 니 진짜 거기서 진짜 평생을 일해도 니는 진짜 그 수준의 멍멍수비 뭐 이런 가 있어. 수준이 보인다, 그죠? 그쵸, 저는 석사인데 너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거기서 그 예약받고 괜히 시비 걸고 야 맨날 예약받아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리 심한지 실시간이 없냐? 야 실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있으니 뭐 거기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게 우리 기분 적지고 있어. 야 너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니네 직원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냐? 니 지금 직원들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겠냐? 아니 거짓말까지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와 진짜 이래. 예, 지난 12일 딱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로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에게 부부가 남편이 먼저 제주에 숙소를 예약했는데 이렇게 아내가 너무 비행기 공항에서 멀다고 취소를 요구합니다. 좀 환불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게 약관상 10분이 지나면 15분부터는 이게 환불이 어렵습니다. 당일날 예약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당일날 예약하는 일도 참 드문 일인데 그랬더니 바꿔달라고 했던 아내분이 저렇게 화가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안 좋은 리뷰 달면 숙소 측이 안 좋을 텐데 괜찮아요? 뭐 등등 하면서 뭐 고등학교의 얘기가 나오고 뭐 돈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주제의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 오갔습니다. 요즘에 콜센터 직원이나 뭐 이런 식당에 등등의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은 이건 모욕죄는 뭐 둘 사이에 있던 일이라고 모욕죄는 또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모욕죄는 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명예훼손죄는 이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내일 구속된대. 내가 경찰에 알아봤더니 구속된대. 이렇게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데요. 이 둘의 가장 공통점은요. 이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나 들었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여성은 전화상으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도 이 둘 사이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사실 그냥 욕설이 아니라 거의 뭐 인격 살인 정도의 수준의 대화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저게 만약에 저렇게 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의뢰가 간다. 네. 이건 어떻게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현재 이 전화상의 대화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화 중에요. 이 협박 부분이 있거든요. 너 나쁜 리뷰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사상으로 협박까지 성립하느냐는 요 한마디 문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나쁜 리뷰를 남길 거다라고 하면 협박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넓게 보면 굉장히 욕설이 심하잖아요. 그 자체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렇게 심한 욕설에다가 내가 나쁜 리뷰 남기면 너 어떡할 거야는 합쳐지면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저 여성분이 네. 결국은 환불을 안 해주니까 숙박업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숙박업소 주인이 네. 또 아무래도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 와서 또 행패를 부릴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저 앞에서 저기 다시 가서 저 여성분을 저희가 화면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넣어달라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면서 뭐 원숭이처럼 생긴 여자가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기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거는 모욕죄는 안 됩니까? 모욕죄가 됩니다. 저기서는 이제 모욕죄가 되는데요. 근데 저 상황에서 여자가 욕설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저 상황에서 원숭이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적시가 있느냐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이것은 누가 들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서 이 모욕죄가 1대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동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은 1대1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더라도 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처벌됩니다. 그렇군요. 숙박업소 어제 대표와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사과를 하면 환불도 해주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방문을 해서 또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왔고 조사를 받던 중에 우리 경찰한테 얘기했죠. 저희는 이런 무서운 고객 입치를 못하게 하겠다. 우리 직원이 너무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배웠냐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왜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뭐 돈은 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주제에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 직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일도 잘하고 차분하고 정말 착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덕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그런 분인데 정말 많아요. 다른 식당이라든지 렌트카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협박하고 리뷰 올릴 테니까 환불해달라. 예, 어쨌든 지금 저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테니까 숙박업소에 무조건 취소해달라가 아니라 취소 가능할까요?라고 문의를 했다. 그런데 직원이 먼저 대뜸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약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취소 요청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 예약 취소해 주는 대신 고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저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에 이제 고소 공방이 있으면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게 이제 말하자면 얼굴을 보지 않고 이른바 이제 통화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저게 일종의 감정의 폭주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능멸하거나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통제 영역을 바로 벗어나 가지고 그냥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저렇게 다투다가 우리 그러면 남자끼리는 저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우리 투다자고 얘기하는 경우를 이른바 뭐 현피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까지 있는 걸 봤을 때 최근에 저는 우리 사회가 온라인의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만나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경우들이 너무 이제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저는 저런 문화가 오히려 우리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나오는 폭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많은 유사 사례들이 벌어질 그런 정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사회가 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문 변호사님. 어제 제가 저 업체 대표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남성분이 저 여성과의 파혼을 얘기했다더라. 내가 저런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거는 업체 대표의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됐고 저 여성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 나한테 제보를 하더라.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 대학교 동창들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저 여성 아까 나는 석사 출신인데 너는 고졸 200만 원. 그 여성은 석사 출신이 아니고 대학교를 중퇴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방 주장입니다만 뭐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법적 처벌을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 처벌 수위가 사실은 되게 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적어도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성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안 보인다고 얼굴 안 보인다고 막말을 하고 글을 올리고 또 리뷰 테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결국은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